이번 시간에는 이 원해작물의 구조에 관련된 다시 말해서 식물 구조하고 관련된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식물을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생물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는 세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포들이 모여서 이 기관이라는 것들을 만들죠. 그리고 이러한 세포들이 모여서 기관이 되기 전에 이 조직이라는 것들을 만들고, 그리고 이러한 조직들이 모여서 기관이 되고, 그리고 기관이 모여서 하나의 이 개체를 형성하는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체계는 세포, 조직, 기관, 이 식물체, 이 개체가 되고, 이 세포는 다시 원형질과 후형질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세포에는 식물세포는 동물세포하고는 다르게 이 두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세포의 이 가장 큰 특징은 이 이중막 구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동물세포 같은 경우에는 단일막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다면 이 식물세포는 이중막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막과 세포벽. 그래서 이중막이라는 것은 세포막, 세포벽, 이렇게 두 겹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막이라는 개념과 벽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동물세포, 사람 같은 이러한 동물세포들은 세포막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세포벽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례로 이 식물과 이 동물의 이 가장 큰 차이점을 봐라.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식물하고 동물 사이에 이 곰팡이 종류인 이 균계를 넣는 경우가 있거든요. 식물균, 여기서 균계라면 균류 해서 곰팡이 종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동물, 이렇게 생물을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이것들의 차이점들을 보면 이 식물과 동물 사이에 이 곰팡이 종류를 넣어준 이유는 이 곰팡이 종류를 봤더니 식물의 특성과 동물의 특성을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먼저 이 식물과 동물의 차이점을 보면 첫 번째는 광합성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래서 식물은 엽록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광합성을 합니다. 하지만 동물은 광합성이라는 걸 하지 못하죠. 그런데 곰팡이 종류도 광합성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포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물은 세포막과 세포벽 해서 이중막 구조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식물은 세포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은 세포막으로만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세포막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이 곰팡이 종류는 세포벽은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막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식물은 광합성을 한다는 것과 이 세포벽을 갖고 있다 해서 곰팡이 종류는 이렇게 이 식물의 특성도 있지만 광합성을 하지 못한다라는 특징으로는 이 동물, 그래서 이렇게 동물과 식물의 이 공통된 부분을 가지고 있다 해서 이렇게 이 균류를 별도로 구분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이 세포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대단히 특징적인 어떠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례로 사람 같은 경우 어때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때문에 세포막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피부 같은 걸 만져보면 피부가 부들부들합니다. 그런데 식물은 어때요? 식물은 상대적으로 딱딱해요. 왜냐하면 이 세포막이라는 것은 어떤 커튼의 개념이죠. 그래서 단단한 느낌이 없어요. 하지만 벽은 어때요? 이 벽이라는 개념은 이런 것처럼 이렇게 단단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세포벽이 세포 하나하나의 형태를 지지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그 지지된 형태의 세포들이 모양이 잡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들이 이렇게 조직을 만들고 기관을 형성하고 개체를 형성을 하다 보니까 식물은 뼈가 없어도 반드시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동물은 어때요? 만약에 사람 몸에 뼈가 하나도 없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의 뼈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지금 저처럼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아마 아메바처럼 될 겁니다. 그런데 식물은 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 있고 어떤 이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이 세포벽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이 세포벽이라는 건 이 식물 세포에서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이제 이 세포 내에는 이런 핵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기관들이 이렇게 같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원형질이라는 것은 세포가 최초에 만들어질 때부터 가지고 있던 기관을 원형질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러면 후형질은요, 세포가 만들어진 이후에 나중에 새롭게 생기는 것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액포 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식물은 어떠한 동물과 다르게 배설기관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먹고 나면 동물은 싸야 됩니다. 근데 식물은 그럴 수 있는 게 없죠. 대신에 소비되고 남은 찌꺼기를 액포에 이렇게 모으는, 세포 내에 액포라는 데 모으는 이러한 기관들이 있는데, 이렇게 나중에 만들어지는, 그래서 원형질, 살아있는 세포의 내용물이다. 그리고 핵이나 세포질, 세포막 같은 경우. 그래서 핵, 세포질, 세포막, 이건 최초의 세포가 만들어질 때부터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후형질, 생명활동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물질의 총칭이다. 그래서 나중에 액포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아마 그 뒤에 이어서 원형질이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원형질의 대표가 이런 핵 같은 경우가 원형질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원형질의 식물세포에서 원형질에 어떤 이상이 생기면 그 세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원형질에 어떻게 이상이 생겼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요건 지금 그 세포가 죽어서 식물이 죽을 수도 있는 이 상황이구나라고 판단하셔도 맞습니다. 알아보기 내용 한번 볼까요? 식물세포만 존재하는 기관, 색소체, 세포벽, 액포. 그래서 이 세포벽이라는 건 동물세포에는 없고 식물세포에만 있다. 그 외에도 이 색소체라든가 또는 액포, 액포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동물은 그 찌꺼기를 배설을 하지만 식물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세포 내에 쌓아놓는, 그러면 이제 세포벽에 관련된 것 한번 볼까요? 이 세포벽은 중층 1차 벽, 2차 벽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세포벽의 구성 물질 중에 이 팩틴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